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평범한 삶과 비범한 삶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좌절과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마치 거대한 힘에 이끌리듯 성공의 정상으로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그 비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지난 25년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시대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인물 500여 명의 삶과 정신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평생을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비밀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가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이야기를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다른 이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자동차의 아버지 헨리 포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석유 재벌 록펠러. 이들은 모두 아침에 눈을 떠바리채 바닥에 닿기도 전에 자신의 정신을 성공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비밀스러운 아침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매일 아침 어떤 생각으로 눈을 뜨십니까? 어제의 걱정, 돈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그대로 안고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잠자리에서부터 패배한 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어제의 한계라는 독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구의 98%를 괴롭히는 마음의 가난이며 그들이 조용한 절망의 삶에 묶여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은 영원히 끊어질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매일 아침 눈을 뜬 직후의 단오분이 그날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위대한 부와 업적, 눈부신 진보가 사무실이나 공장이 아닌 동이 트는 고요한 새벽녘, 한결같은 믿음과 확신의 찬 몇 마디 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면요? 인간의 정신은 강력한 송수신기와 같습니다. 당신이 깊은 감정과 믿음을 담아 말을 할 때 그 말은 무한한 지성과 연결된 당신의 잠재의식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감정을 실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즉시 그것을 당신의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카네기는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동이 트기 전 창가에 서서 그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선포했기에 그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의 존재감에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에디슨 역시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구실의 고요함 속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모든 지식의 근원인 우주의 무한한 지성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언했습니다. 록펠러, 포드,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거인들은 신문이나 잡담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신을 승리를 향해 프로그래밍하는 신중하고 목적이 뚜렷한 말로 하루의 첫 단추를 깨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 자신의 정신적 나태함의 희생양이 되어왔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과 의심이 이끄는 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당신에게 드릴 이 문장들은 그 야생마를 길들일 고삐와 제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자신의 정신을 지배하게 될 것이며 그 지배를 통해 당신의 삶 전체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허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맨손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산업 지도를 바꾸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실제적인 실천에서 추출한 성공 철학의 정수가 농축된 문장들입니다. 각 문장은 당신 잠재의식의 다른 문을 여는 열쇠이며 이 열쇠들이 모여 무한한 성취의 금고를 여는 마스터키를 형성할 것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위대한 변화에는 단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문장들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 둘째, 절대적인 믿음과 불타는 감정을 실어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말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에 믿음의 불을 붙이는 순간 당신의 존재 전체를 재편성할 거대한 힘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삶의 지배자와 희생자를 가르는 아침의식을 배울 준비를 하십시오. 첫 번째 열쇠.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이 6단어가 당신의 의식 속에 불타는 낙인처럼 새겨지게 하십시오. 여기에는 당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성취의 정상으로 끌어올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업, 저축, 자신감까지 모두 잃고 제 사무실에 앉아 눈물을 흘리던 그는 외부의 힘이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직 이 6단어만을 주고 매일 아침 온 힘을 다해 반복하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저를 다시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2배나 큰 부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같은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경제를, 교육을, 가족을 탓합니다. 모든 힘을 쥐고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탓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만든 위대한 정신들을 연구한 결과 저는 당신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운명의 저자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어제 당신의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환경을 창조합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정신태도가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행복과 불행 중 무엇을 끌어당길지 결정합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수학적 정확성으로 작동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걸린 것처럼 이 말을 외치십시오. 실제로 당신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통해 솟구치는 힘을 느끼십시오. 희생자라는 쇠사슬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운명의 지휘봉을 잡는 것을 느끼십시오. 2번째 열쇠. 나의 명확한 주된 목표가 나의 모든 행동을 이끈다. 이 8단어는 모든 성취의 출발점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당신은 키 없는 배처럼 인생의 흐름이 이끄는 대로 표류할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확고한 목적을 정한 순간 당신은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유도 미사일처럼 변합니다. 카네기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명 중 98명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결코 결정하지 않기 때문일세. 그들은 소망과 희망, 꿈은 가지고 있지만 명확한 주된 목표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수십 군데로 분산시키고는 왜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에드윈 반스는 토머스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을 때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인이었습니다. 돈도, 인맥도,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명확한 목적이 뒷받침된 불타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반스의 초라한 행색 너머 결코 꺼지지 않을 목적의식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명확한 목표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매일 아침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 목표를 선언할 때 당신은 그 목표를 현실로 바꾸기 시작하는 내면의 힘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문장을 말할 때마다 당신의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처럼 보십시오. 성취의 기쁨을 느끼십시오. 성공의 만족감을 경험하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위대한 성취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열쇠. 내 안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힘이 존재한다.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외부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믿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바탕으로 저는 이제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정규 교육을 단 3개월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육받은 비평가들이 몰랐던 비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무한한 지성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조용한 방에 들어가 모든 지식의 근원과의 연결을 확언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섬광처럼 떠오르고 해결책이 나타나고 발명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정신 능력의 10% 미만을 사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잠재력의 10분의 1로 살아가면서 왜 성공이 당신을 비껴가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바로 거기에 당신이 사용해주기를, 명령해주기를, 해방시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심은 인간 잠재력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당신을 가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벽은 당신 자신의 믿음이라는 연약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 믿음을 바꾸는 순간 벽은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이 확언을 말하면서 당신을 통해 흐르는 무한한 힘의 파동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우주의 창조력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창조력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당신의 명확한 목표를 향해 그 힘을 이끄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 나는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이 원칙은 다른 어떤 단일 요인보다 더 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너무나 강력해서 이를 적용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수익 체증의 법칙은 자연과 인간 활동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줄 때 당신은 준 것 이상을 돌려받습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수학적인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만 하고 넘어가자는 태도로 일에 접근합니다. 시계만 쳐다보고 추가 업무를 원망하고 급여에 대해 불평합니다. 이들이 바로 평생 밑바닥에 머무르며 자신의 가난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은 당신을 지칠 때까지 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품질, 열정, 탁월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채택하는 순간 당신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평범한 대중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고 승진은 필연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열쇠. 나는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부를 끌어당긴다. 성공은 타인을 이용함으로써 온다는 그릇된 믿음을
영원히 파괴하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위대한 분은 봉사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얻는 보상의 크기는 항상 당신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봉사의 양과 질에 정비례할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은 사람들을 착취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착은 이윤이 아니라 대중에게 저렴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제공된 봉사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흘러가고 뺏으려고만 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이것이 보상의 법칙이며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확실하게 작동합니다. 6번째 열쇠. 나는 모든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바꾼다. 이 원칙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을 영원히 해방시킬 것입니다. 모든 역경, 모든 실패, 모든 가슴 아픈 일은 그 안에 그와 동등하거나 더 큰 이익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공을 이룬 모든 사람에 의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면서 1만 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그렇게 많이 실패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패배의 첫 신호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실패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실패가 있을 뿐입니다. 모든 실패는 일시적이고 모든 패배는 교육적이며 모든 좌절은 재기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단,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7번째 열쇠. 나는 인내와 끈기로 나의 성공을 쌓아 올린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이 원칙은 거의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견고한 성공은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끈기 있게 시간을 들여 만들어집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룻밤의 변화도 없습니다. 성공은 건축 과정과 같아서 인내와 끈기를 요구합니다. 인내는 잠재적 성공의 가장 큰 파괴자입니다. 돌파구가 오기 직전에 노력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성급한 사람은 씨앗을 심고는 자랐는지 보려고 매일 땅을 파보는 농부와 같습니다. 끈기는 다른 모든 자질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특성입니다. 재능, 교육, 기회도 끈기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끈기만 있다면 평범한 능력으로도 비범한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8번째 열쇠. 나의 마음은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에 닫혀 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씨앗이든 심는 대로 자라는 정원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 두려움, 한계의 씨앗을 심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력에 마음을 닫고 오직 믿음, 자신감, 가능성의 씨앗만을 심을 때 당신은 성공이라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게 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실패했기에 당신도 실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신의 문을 침입자로부터 집을 지키듯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그것을 해낸 사람들의 예를 즉시 떠올리십시오.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려 하면 믿음으로 그 자리를 채워버리십시오. 9번째 열쇠. 나는 오늘 하루와 주어진 기회에 감사한다. 감사는 단지 유쾌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사하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자기력입니다. 이것은 물리학 법칙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담아 집중하는 것은 확장됩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면 더 큰 부족함을, 풍요에 집중하면 더 큰 풍요를 얻게 됩니다.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마스터키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할 일을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가능성이라는 계속 확장되는 우주에 삽니다. 10번째 열쇠. 나는 오늘 결단력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한다. 우유부단함과 미루는 습관은 다른 모든 원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죽여왔습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당신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동안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상을 차지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 천천히 바꿉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한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차이점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어쨌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11번째 열쇠. 나는 내가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 마지막 확언은 다른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성공이란 단지 외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삶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당신 자신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은 모든 생명의 근본 원리입니다. 당신은 성장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멈춰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에 헌신할 때 당신은 우주의 창조력과 하나가 됩니다. 오늘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의 모든 어제들의 결과입니다. 내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 창조됩니다. 이제 이 문장들을 당신 삶의 살아있는 힘으로 변화시킬 신성한 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최소 30분 전에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변화에 30분을 투자할 의지가 없다면 당신은 성공에 대해 진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필요하다면 문을 잠그십시오. 이 시간은 신성한 시간임을 가족에게 알리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각 문장을 당신이 소환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확신을 담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감정이 없는 말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의 문장을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3번 반복하십시오. 첫 번째는 생각을 확립하기 위해, 두 번째는 감정을 더해 각인을 깊게 하기 위해, 세 번째는 당신 삶의 확고한 사실로서 절대적인 확신을 담아 말하십시오. 모든 문장을 말한 후 5분간 조용히 머무르십시오. 이 시간 동안 문제나 계획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이 심은 씨앗이 이미 당신 잠재의식의 비옥한 토양에서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채 조용한 기대감 속에서 머무르십시오.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30일간의 꾸준한 실천이 새로운 패턴을 확립하는 데 필요합니다. 30일 후 이 의식은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60일 후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90일 후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보이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시작하십시오. 알람을 30분 일찍 맞추십시오. 오늘 밤 당신만의 공간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온 생애가 당신을 이 결정의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전처럼 그저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정신을 지휘하여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창조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정신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프로그래밍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성취자로 변화시킨 아침 의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카네기, 포드, 에디슨과 당신의 유일한 차이점은 당신이 깨어난 후 첫 3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을 평범함에 묶어두었던 쇠사슬은 이미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그것을 영원히 부숴버릴 말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며 당신이 인생 최고의 모험, 즉 지금의 당신에게서 당신이 되어야 할 당신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찍 일어나 담대하게 말하고 온전히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난에서 부로, 무명에서 유명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이제 당신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